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더 많은 기사로 시장 얘기를 채울 수 있었는데 기사는 뭐 거의 기획 기사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좀 기념비적인 날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면, 뭐 2면, 3면, 4면 이렇게 주요 면을 뭐 증권면 말고도 사실 어제는 시장 얘기를 담아내는 게 맞습니다. 뭐 이데일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사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압축을 해서 한 기사에, 그러니까 한 꼭지에 여러 기사들을 좀 제가 좀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세 오늘 기사로 어제 시장의 이런 상징적인 그런 큰 의미를 좀 담아냈고요. 마지막에 섹터 얘기 좀 하나 해보고요. 자, 보시죠. 이건 뭐 표로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4,042를 기록을 해서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한 게 198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 42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이고요.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900선 넘어서 작년 3월 이후 이제 1년 7개월 만에 역시 900을 넘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각 천대죠. 천대가 언제 돌파했는지 쭉 그 그림이 좀 나오죠. 저렇게 보니까 우리도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은 맞네요. 네, 시장이 그렇죠. 자, 보면 코스피 출범 6년 만에 1,000, 18년 만에 2,000, 13년 만에 3,000 이렇게 시간이 꽤 걸렸는데 3,000에서 4,000 돌파하는 데는 4년 10개월, 5년이 채 안 걸렸죠.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돌파할 때에 비해서는 3분의 1, 2,000에서 3,000 돌파할 때에 비해서는 뭐 2.5분의 1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린 겁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건 5,000이죠. 이런 분위기라면 글쎄요, 2, 3년 이렇게 걸리지는 않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왠지 뭐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5,000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했던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요. 금방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68%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68%가 올랐는데 이게 다른 나라, 뭐 홍콩 항생지수 31%, 니케이 26% 이런데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좀 표가 나오네요. 뭐 아주 뭐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코스닥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고요. 역시 이렇게 지수가 4,000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거는 종목은 그러니까 섹터는 반도체 섹터하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0만 원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했죠. SK하이닉스도 53만 원까지 좀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뭐 슈퍼사이클의 뭐 중반 이상으로 지났다가 아니라 아직도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는 분석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종목의 전체 거래량의 거의 3분의 1이 집중될 정도로 시장이 좀 쏠림 형상도 굉장히 좀 심하고요. 9월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 이 섹터만 놓고 봐더라도 56%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사실 뭐 여러 지수들이 여러 수치들이 사실은 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치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4,000을 넘어서 5,000도 내년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주식 증권사들의 전망은 내년에 한 3,850포인트, 올해 연말에서 내년 사이에 한 3,850% 정도 얘기가 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4,000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이미 4,000을 넘었으니까요.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를테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엘리어트 파동 분석 이론으로는 코스피가 6,000까지 일단 열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 거니까 이게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의 상방 즉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데 시장 전체가 거의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장이 워낙 급하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려감도 있고 너무 장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섹터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본다면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너무 급하게 뭐 올라가다 보니까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놓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포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증권사 센터장들 시장 전망을 보면 긍정적인 전망과 조금 우려스러운 전망, 신중한 전망들이 같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김동원 KB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 긴축 전환 우려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이게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승훈 IBK 투자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5천을 돌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송 NH 투자증권 센터장도 내년에도 5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신중파와 낙관파 이렇게 나눈다고 굳이 볼 수 있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의 분위기라면 일단 4천은 넘은 상태고 조금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의 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조정이라고는 10% 정도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빅테크들의 AI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춤거리는 거 없이 계속해서 좀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뭐 앞서도 좀 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우리 원전이라든가 우리의 기존 주도 섹터들이 펀더멘털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정책들 이제 아마 경주 에이펙 끝나고 나면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들 아마 차차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정책 수혜 테마 역시도 계속 갈 수 있다. 시장은 결국 긍정적인 쪽으로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이렇게 명이 있으면요,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건데 시장이 좀 잘 나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 간의 이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장은 4천을 넘었는데 물론 상승한 종목도 많이 있지만 하락한 종목도 제법 됩니다. 온도차가 좀 심하게 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시간을 좀 넓혀보면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던 게 지난 6월 20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어제까지 4개월 가지고 놓고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이 무려 1,482개나 됩니다. 같은 기간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이 1,160개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수는 4개월 동안 1,000포인트, 그러니까 30%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 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수익을 낸 사람들보다는 손실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35%가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15%밖에 못 올랐습니다. 절반도 못 올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와 뭐 소형주, 중소형주 간의 이 양극화도 좀 심했고 또 하나는 건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속 섹터들 상당히 좀 강했지만은 건설이라든가 콘텐츠 통신주 이쪽은 뭐 섹터 수익률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기록하는 섹터도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도 참 이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포모 이거를 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과열로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을 뒤따라갔다 또 물리는 경우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막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명과 암이 엇갈리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제 우리 시장 두 종목, 대표적인 두 종목 어제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1년 새 영업이익이 1,032%가 늘어났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컨센보다 조금 낮았는데 시장에서는 컨센이 너무 올라가 있었던 탓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쭉 가는 데 있어서 어제 하나오션도 3% 넘게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 이거 오히려 앞으로 좀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잠수함 관련된 이 수주 관련된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내러티브 기대감 장세가 더 오늘 저 하나오션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포스코홀딩스도 발표를 했는데 뭐 철강 2차 전지 소재 쪽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 내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매출은 좀 뒷걸음질 치긴 했는데요.
그러면 특히 이제 사실 시장에서 관심은 홀딩스보다는 사실은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73% 증가를 했습니다. 뭐 아주 엄청난 증가폭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요한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서 2차 전지의 강세 현상은 어제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론에 대한 물론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무보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주는 그런 수치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